네, 안녕하십니까. 기계학습 특론 Learning from Imbalanced Data 논문 요약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길명민이고 저는 1장부터 3-1장까지 PPT 작성, 강의 녹화, 그리고 조별 카페 개설을 맡았습니다. 첫 장에서는 우선 이 논문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Imbalanced Learning에 대한 학계와 산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논문 수가 증가 중이라는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인발란스드 러닝이 문제가 되는 이유와 최신 기법, 접근 방식에 대한 동향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2장에서부터는 이 불균형 학습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인발란스드 데이터란 이렇게 데이터로 구성한 클래스 간의 차이가 극심한 경우를 의미를 한다고 말을 했고요. 불균형의 종류에서는 인트리시틱, 그 데이터 스페이스 자체에서 기인한 문제와 익스트릭식, 샘플링 인터벌이나 스토리지에서 기인한 문제라고 말을 해줬습니다. 상황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마이너리티 클래스가 작은 앱솔루트 레얼리티의 상황과 릴레티블리 임밸런스, 그 숫자 대비해서 적은 것을 말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컴플렉시티는 데이터셋의 복잡도로 인해서 임밸런스드 러닝이 어렵다라고 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3-1-1장에서 랜덤 오버 샘플링과 언더 샘플링에 대해서 말을 해줬습니다. 랜덤 오버 샘플링은 마이너리티 클래스를 단순히 랜덤 샘플링해서 복제를 하는 방식으로 마이너리티 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버피팅의 가능성이 있다는 단점이 있고요. 랜덤 언더 샘플링 같은 경우에는 메이저리티 클래스를 랜덤 샘플링으로 제거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경우에는 마이너리티 클래스의 수가 감소를 하는데 메이저리티 클래스의 정보가 감소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제 언더 샘플링, 인포드 언더 샘플링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이지 앙상블과 밸런스 캐스케이드 방식은 언더 샘플링의 정보 손실 단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고안된 방식입니다. 이지 앙상블 같은 경우에는 언슈퍼바이스드 러닝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메이저리티 클래스의 샘플링 데이터와 마이너리티 클래스와의 조합을 통해서 분류기를 다수 만들어서 결과를 취합하는 방식입니다. 밸런스 캐스케이드 같은 경우에는 슈퍼바이스드 러닝으로 분류가 됩니다. K-니어리스트 네이버 클래시파이어 같은 경우에는 니얼미스 1, 니얼미스 2, 니얼미스 3의 세 가지 방식이 있고 그 방식들은 옆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 그림들은 이런 식으로 아래에 있는 그림처럼 이렇게 수행되는 법을 표기를 해놨고요. 그리고 논문에서는 니얼미스 2 방식이 인밸런스드 러닝을 위해 경쟁력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생성을 위한 신서틱 샘플링 방식인데 오버 샘플링의 한 종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스모트 방식이 가장 강력한 방식으로 유명한 방식입니다. 마이너리티 클래스 간의 비슷한 점에 기초해서 인공적인 데이터를 제작을 하는데 장점의 경우에는 이제 학습 효과를 상승시키는 방향으로 원본 데이터셋을 증가시킨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클래스 간의 오버래핑이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죠. 보더라인 에스모트 같은 경우에는 경계선에 가까운 마이너리티 클래스들을 합성해서 에스모트를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우선 덴저 집합에 속한 마이너리티 클래스들을 구하고 이 데이터에만 에스모트를 적용해서 합성 데이터, 신서틱 데이터를 생성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덴저 집합에 속한 마이너리티 클래스 데이터는 이 수식에 의해서 골라낼 수 있습니다. 에이더싱 같은 경우에는 신서틱 데이터의 개수를 데이터 분포에 따라서 만들어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 이 많이 이제 있는 곳일수록 이제 신서틱 데이터를 더 많이 어, 만들어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클리닝 샘플링과 클러스터 베이스드 샘플링 방법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데이터 클리닝 샘플링 같은 경우에는 이 토맥 링크를 사용을 하는데 가장 가까운 서로 다른 클래스들을 짝을 짓습니다. 그 다음에 토맥 링크를 제거해서 오버래핑을 방지합니다. 이 경우에는 트레이닝 데이터의 군집을 이 그림과 같이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토맥 링크 자체 모두를 다 제거한다고 되어 있는데 다른 논문들을 좀 살펴보니까 토맥 링크를 이루는 것 중에서 그 메이저 데이터들만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시행하는 논문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클러스터 베이스드 오버 샘플링 알고리즘은 K-민스 클러스터링 방식을 사용을 하는데요. 이 장점 같은 경우에는
그 within 클래스 임밸런스와 between 클래스 임밸런스를 같이 해결이 가능합니다. 여기 있는 두 번째 행과 같이 진행이 되고요. 작업이 완료되면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첫 번째 그림과 비교했을 때 마이너리티 클래스, 메이저리티 클래스 모두 다 개수가 증가했지만 마이너리티 클래스의 개수 상승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마이너리티 클래스의 개수 증가로 인해서 영향력이 강화가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샘플링과 부스팅을 통합해서 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S모트 부스트, 데이터 부스트 IM, 그리고 조스트 부스트가 있습니다. S모트 부스트 같은 경우에는 에이다 부스트 M2 방식을 사용을 하고요. 각 부스팅 반복할 때마다 신서틱 샘플링은 마이너리티 클래스에 수점을 맞춰서 시행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데이터 부스트 IM 같은 경우에는 에이다 부스트 M1을 사용을 하고 메이저리티 클래스, 마이너리티 클래스 모두에서 학습이 어려운 개체일수록 더 많은 샘플을 생성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스버스트 같은 경우에는 S모트의 오버피팅의 문제와 그리고 많은 연산에 의한 단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오버 샘플링 같은 경우에는 다른 개체들과의 뭐 거리라던가 분포들을 계산을 한 뒤에 이제 샘플링을 하는 방식이었다면 이 조스버스트 같은 경우에는 독립적으로 일정한 분포 노이즈를 적용해서 랜덤하게 오버 샘플링을 반복적으로 하는 기법입니다. 별대 연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노이즈를 적용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선상이 아니라 랜덤한 방향으로 그 신서틱 데이터를 생성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2-1장 같은 경우에는 코스트 센서티브 학습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이전까지는 밸런스드 데이터 세트를 생성하기 위해서 뭐 언더 샘플링을 한다던가 오버 샘플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코스트 센서티브 학습 방법에서는 코스트 매트릭스와 미스 클래시파이로 인한 차이를 이용해서 임밸런스드 러닝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코스트 매트릭스는 이 그림과 같이 보시면 되겠는데요. 잘못 분류한 클래스에 대한 페널티를 수치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보통은 이 C 메이저, 윈, 그러니까 소수 클래스를 다수 클래스로 잘못 분류한 비용이 그 반대 경우보다 더 크죠. 암 환자를 정상으로 분류한 경우에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학습 방법에 대해서는 세 가지 종류로 제시를 했습니다. 데이터 세트의 미스클래시피케이션 코스트를 이 가중치 웨이트로서 적용을 하는 방식과 스탠다드 러닝 알고리즘, 이전까지 알고 있었던 알고리즘을 앙상블해서 코스트 센서티브 클래시파이어를 제작하는 방법, 그리고 이 함수나 피처를 클래시피케이션에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을 제안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상 제가 맡은 부분을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2.2부터 발표를 진행하게 될 데이터 사이언스 융합학과 김다솔입니다. 에이다 부스트 알고리즘은 훈련 데이터에 대한 분포 함수를 반복적으로 업데이트하면서 가중치를 찾을 때까지 오블류 측정을 도입하여 부스팅하는 방법입니다. 부스팅하는 예시와 가중치를 부여한 학습 방법은 위의 장표와 같이 제시가 되어 있고요. 본질적으로 에이다 부스트 알고리즘은 오블류된 데이터가 샘플링될 확률을 증가시켜서 코스틀리 에그젬플에 유도 접근하게 만든 알고리즘입니다. 즉 웨이트 스키마에 코스트 팩터를 포함시키면 각각의 가설에 더 많은 소수 카테고리에 대한 데이터 표본의 사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불균형 학습에 최적화된 알고리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이다 부스트 알고리즘과 같이 제시된 에이다 코스트 알고리즘은 비용 조정 기능이 이제 수식에 추가가 되면서 오분류의 가중치를 적극적으로 늘리고 바르게 분류된 하이 코스트 이그젬플의 가중치를 보수적으로 늘리는 기능이 추가되어 있는 알고리즘입니다. 에이다 부스트와 에이다 코스트 알고리즘을 정리하자면 많은 상황에서 오분류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오분류를 결정하거나 그거에 대한 요인을 찾는 것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알고리즘입니다. 다음으로는 의사결정 트리입니다. 의사결정 트리는 관측값과 목표값을 연결해주는 예측 모델로 트리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의사결정 트리의 코스트 센시티브 피팅 방법에는 총 3가지가 있는데요. 임계감 적용과 노드 분할 기준 설정, 그리고 가지치기 계획 트리 적용이 있습니다. 임계값 적용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불균형 데이터에 대한 오분류 비용이 발생하는 곳에 임계값을 이동하는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노드 분할 기준은 불균형한 비용에 둔감한 불순함수,
여기서는 지니와 엔트로피 이런 함수를 사용해서 불순물 함수로 맞추어서 노드를 분할하는 기준에 맞게 코스트 센시티브 피팅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지치기입니다. 가지치기는 이제 극단적으로 불균형 데이터가 있는 경우는 가지치기를 시행하게 될 경우 소수 개념을 아예 제거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서는 지정된 인계가, 스레숄드 미만의 클래스를 제거해서 일반화를 개선하기 때문에 의사결정 트리에 유용한 방법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신경망 분류기 뉴럴 네트워크입니다. 뉴럴 네트워크의 코스트 센시티브 도입 방법에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확률적 추정 적용과 신경망 출력값 변경, 그리고 코스트 센시티브 요인을 학습률을 적용시키는 방법, 그리고 오류 최소화 함수, 예상 비용을 최소화로 대체하는, 조정하는 방법입니다. 각각의 방법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확률적 추정에 대한 적용은 분류 테스트 단계를 통합해서 신경망 출력의 확률 추정을 수정하는 방법입니다. 기술의 개선이 극적이지 않지만 앙상블 방법을 적용하게 된 때에는 성능이 크게 향상되는 방법이고요. 신경망 출력값 변경은 학습 중에 변경되어 신경망이 익스펜시브 클래스에 좀 더 집중해서 편향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평균적으로 분류 성능이 향상되는 도입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비용 민감 요인을 학습률에 적용하여 수정 절차가 가중치에 미치는 방법으로 학습률을 조절하는, 적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4가지 방법 중에 가장 지배적인 방법으로 오류 최소화 분류기와 비용 최소화 분류기 간의 전이성에 기반한 역전파 방법론, 그리고 그 이론적 토대를 방법으로 기반한 오류 최소화 함수 조정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커널에 기반한 러닝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커널 기반 학습은 SVM이 있는데요. 이 SVM은 가설화된 초평면 사이 소프트 마진을 최대화하는 동시에 전체 분류 오류를 최소화함으로써 학습을 용이하게 만드는 알고리즘입니다. 소프트 벡터 머신은 불균형 데이터 역량을 고려해서 소프트 마진이 최대화 패러다임의 부적절함을 이용하여 전체 오류를 최소화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다수 클래스에 편향되는 경향이 있고 소스 클래스가 적을수록 서포트 벡터의 불균형이 발생해서 성능이 저하되는 알고리즘입니다. 이러한 특성은 선형 공간에서 쉽게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커널 함수를 사용해서 그 선형 공간을 고차원 공간으로 매칭시켜서 학습을 용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소프트 벡터 머신을 샘플링 방법과 결합을 해서 사용되는 방법이 있는데요. 2가지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스모트, 그리고 다른 하나는 언더 샘플링 방법에 기반한 방법입니다. 스모트는 대표적으로 오버 샘플링에 대한 대표적인 방법으로 소스 클래스 데이터 사이에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하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SDC 알고리즘을 잘 정의된 경계를 위해서 각 클래스에 대해 다른 오블류 비용을 사용해서 SVM을 편향시키고 이 인스턴스들을 촘촘하게 분산시켜서 오버샘플링 시키는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언더샘플링 방법으로 GSVM-RU가 나오는데 이 GSVM은 병렬 계산을 사용해서 SVM의 계산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불균형 학습 맥락에서 언더샘플링 이후에서 SVM 자체적으로 반복 학습을 시켜서 최종 샘플 세트에 긍정적인 샘플까지 결합을 시켜서 최종 모델을 만드는 그러한 알고리즘입니다. 그러한 방법입니다. 이제 SVM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커널을 수정하는지 방법이 총 4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이 4가지 방법은 직교를 이용한 이제 리브원 아웃 교차 검증과 그리고 AUC 평가 매트릭을 결합한 방법론 하나랑 그리고 SVM의 이제 삐뚤어진 경계를 조정하기 위해서 만든 경계 정렬 기술 그리고 SVM의 경고성을 좀 더 개선하기 위해서 무작위적인 훈련 데이터를 적용한 TAF SVM 그리고 클래스 수만큼이나 방정식을 대입해서 풀 수 있는 K 카테고리 PSVM 방법 총 4가지가 구체적인 커널 수정 방법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액티비 러닝 메서드입니다. 액티비 러닝은 레이블이 지정되지 않은 학습 데이터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되는 방법론입니다. 이 SVM의 베이스를 기반으로 두고 있는 액티비 러닝은 왼쪽의 사진과 같이
불균형한 비율에서 전체 세트를 커리하는 대신에 각 반복 단계에서 작은 데이터 풀을 커리하는 효율적인 SVM 기반 능동학습 방법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 SVM에 기반한 액티비 러닝의 단점은 보이지 않는 각 인스턴스에 대한 초평면산의 거리를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계산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불균형 학습 데이터를 능동적으로 어떤 샘플링 기술과 통합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더 샘플링과 오버 샘플링 두 가지를 제시를 하면서 효과적으로 분석될 수 있도록 계산 비용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불균형 데이터와 작은 표본 크기의 문제 해결 접근 방식에 대해서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불균형적이면서도 그 표본 크기가 작은 경우에는 정확도 측정 대신에 순위 매트릭을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멀티태스킹 학습 방법론을 사용하는 방법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논문에서는 투 클래스 불균형 문제에 초점을 맞고 있지만 대부분은 다중 클래스 불균형 학습 문제가 존재를 하고 있고 그 문제 또한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주목을 환기시키면서 논문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불균형 데이터를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최종적으로 샘플링 메서드, 코스트 센시티브 메서드, 그리고 커널 베이스 메서드, 그리고 액티비 러닝 메서드, 그리고 추가적으로 세 가지를 더 제시하면서 3단원의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4장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4장에서는 불균형 학습 결과의 평가에 대한 내용이 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각각의 평가 지표는 컨퓨전 매트릭스를 기반으로 하나 해당 개념에 대한 내용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단일 평가 지표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accuracy는 전체 데이터 중 옳게 분류가 된 경우의 비입니다. 간단하고 직관적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샘플의 모든 데이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선택된 데이터의 분포 및 변화에 민감합니다. 프리시전은 양성으로 판정한 경우 중 실제 양성인 경우의 비입니다. 데이터의 분포 변화에는 민감하지 않지만 분포 자체에는 민감하며 실제로 양성이지만 잘못 분류된 경우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리콜은 실제 양성 중 양성으로 판정된 경우의 비입니다. 프리시전과는 반대로 데이터 분포에는 민감하지 않지만 분포의 변화에는 민감하며 양성으로 분류된 경우 중 잘못 분류된 경우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두 지표 모두 잘 활용한다면 유용한 지표가 됩니다. F메저는 프리시전과 리콜을 가중치에 따라 결합한 형태이며 G민은 양의 정확도와 음의 정확도의 비를 나타냅니다. 두 지표 모두 기존 지표들에 비해 강력한 인사이트를 제공하지만 직관적인 설명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ROC 곡선은 분류 성능을 시각화하여 보여주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Y축을 양성 데이터 중 실제로 양성인 비율로, X축을 음성 데이터 중 실제로 음성인 비율로 놓고 분류기의 결과값에 따라 곡선으로 나타내어 줍니다. 좌상단 0, 1점은 완벽하게 분류된 경우를 나타내며 대각선상에 놓여진 점들은 무작위 분류와 같은 성능으로 보고 있습니다. 곡선 아래의 면적, 즉 AUC가 클수록 분류기의 성능이 좋은 것으로 취급합니다. 하지만 과적합 내지 데이터 분포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분류가 잘 된 것이 무조건적으로 좋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ROC 곡선은 심각하게 불균형한 데이터에선 적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음성인 경우가 양성인 경우를 크게 압도할 경우 FP의 숫자가 커지더라도 이것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Y축을 프리시전, X축을 리콜로 두는 PR 곡선이 제시되었습니다. 위 사례를 예시로 들면 프리시전이 TP와 FP의 합에 대한 TP의 비를 제시하므로 FP의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PR 곡선은 ROC 곡선과는 반대로 우상단이 완벽한 분류를 의미합니다. 비용 곡선은 여러가지 분류기의 성능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시합니다. Y축을 각 분류기에서 각각의 운영 시점에 대한 성능, 즉 정교화된 예상 비용으로 두고
X축을 양성 샘플을 실제 양성으로 판단할 확률로 둡니다. 아래 그래프에서 최하단의 A와 최상단의 B는 각각 완벽한 분류와 전혀 분류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며 각각의 비용 공간 내 그래프를 비교하여 분류기의 성능에 대한 비교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제시된 모든 방법들은 이진 분류에 대한 경우입니다. 본 논문에서는 간략하게 다중 클래스 분류에 대한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포셋은 컨퓨전 매트릭스를 n개 클래스에 대한 n by n 행렬로 두어 각각의 데이터들을 통해 다중 ROC 곡선을 그리는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프로버스트와 도밍고스는 각 클래스의 출현율에 따라 가중치를 두어 AUC들을 결합하는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두 방법들 모두 왜곡에 민감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hand와 t는 클래스의 분포와 오류에 민감하지 않은 m 메저를 고안하였고 sun 그리고 그 외에는 g민의 의미를 확장하는 방법을 제시하였으나 두 분류 모두 해당 논문에서는 자세히 다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내용들은 생략하고 다음 5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5장 발표를 맡은 한승철입니다. 5장은 불균형 데이터 학습의 연구 방향성과 당시 해결해야 했던 챌린지들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불균형 데이터의 학습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당시엔 불균형 데이터 학습 분야에서는 특정 알고리즘이나 사례들을 중심으로 연구했으며 이론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적었습니다. 그래서 필자는 불균형 데이터의 학습 방법이 성능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이론적인 연구의 중요성을 말하며 다음과 같은 5가지의 질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이 질문들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한다면 불균형 데이터 학습의 문제들에 대한 기본적인 통찰력을 얻을 수 있으며 기존 방법론과 새로운 방법론 간의 비교 평가 수준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예시로 5번의 질문에 대한 연구를 소개하였는데 논의 1번에서는 과잉, 과소 표본 추출의 비율에 대한 논의였으며 다른 표현식의 재샘플링 방법의 조합이 비율을 튜닝하는 데 있어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2번 논의에서는 데이터의 분포와 알고리즘의 성능에 대한 논의를 하였으며 성능 지표에 따라 최상의 분포가 달라짐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통일된 벤치마크 플랫폼과 평가 지표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플랫폼의 경우 표준화된 퍼포먼스 평가를 위한 통일된 벤치마크의 결려, 그리고 데이터 공유 및 상호 운용성의 결려, 데이터 조달 비용을 연구의 방해 요소로 꼽았으며 이를 해결할 시 불균형 학습 문제에 대한 장기적인 연구 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평가 지표에 관해서는 Accompanied Curve Based Analysis 없이는 서로 다른 알고리즘들의 성능과 기능들의 평가나 비교를 하기 힘들고 섹션 4에서 주장한 곡선 기반 평가 기법을 표준으로 확립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이 기법들은 서로 다른 관점에서 모델을 평가하고 다른 평가 기법과 비교할 수 있게 각 모델을 평가함으로써 성능에 대한 이해력과 알고리즘 간의 폭넓은 이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불균형 데이터 분석의 학습 방법에 대한 논의입니다. 애플리케이션 환경에서는 스트림 데이터에 대한 학습 시나리오, 알고리즘, 도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불균형 스트림 데이터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제한적이었으며 필자는 학습 시 발생하는 이슈와 관련된 4가지 질문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해결함으로써 불균형 데이터의 증후군 학습 시나리오를 위한 기술 개발을 크게 진전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불균형 데이터를 사용한 반감시 학습에도 이슈를 던졌는데 반감독 학습의 핵심 아이디어는 레이블이 존재하는 데이터를 사용하여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에 대한 가설을 구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셀프 트레이닝 메소드와 EM 알고리즘 등이 있으며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에 대한 가설을 설립할 시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제시하였습니다. 필자는 이 논문을 통하여 불균형 데이터 분석에 대한 지식 발견 및 데이터 엔지니어링 연구의 중요한 리소스가 되길 희망하며 글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